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은여 작가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저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사실 계획대로이면 2주 전에 영상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이 창작의 고통과 맞먹습니다. 거기다가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청자로 하여금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로 하여금 잠들어 있던 창조 본능을 새롭게 일깨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타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별개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타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잠자고 있는 내면의 소유자인 타인을 깨울 순 없죠. 또 한 가지 보태자면 과정에 몰두해야 결말이 찬란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목표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나친 집착이 목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왜냐하면 목표는 견고한 과정이 모이고 희석되고 증발하고 확장되는 알 수도 없는 자기들만의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절대 시간이 지나야만 가시화되는 전체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은 내면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 불멸하게 되죠. 또한 그 과정에 충실했던 이들은 목표가 성취되기 전에 이미 내면의 목표가 성취됩니다. 상을 받기 전에 이미 상을 받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의 콘텐츠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멋지게 부합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나시면 익숙한 것이 새롭게 보이실 거고요. 후에 형성될 큰 선은 오늘 이 작은 지식의 점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몇 개의 단어의 어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dandelion-입니다. 라이언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말 중 하나로 이빨을 뜻하는 덴트와 사자를 뜻하는 라이언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 잎이 사자의 이빨과 닮아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여러분 민들레를 다시 보게 되지 않나요? 사자의 이빨꽃? 조금 무섭지 않나요? 민들레라는 말이 훨씬 더 민들레답네요. 나폴레온의 레오는 불어로 사자를 뜻하는 말이고 나폴레온은 Naples of Lion 이란 뜻으로 나폴리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리오나르드라는 말은 남자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말로 이탈리아어로는 리오나르도가 되는데 사자라는 뜻의 리오와 전미어 얼드가 붙은 말이에요. 레니 등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리오나르도 다빈치는 무슨 뜻일까요? 사자 다빈치란 뜻이에요.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자 다빈치였어요. 두 번째 단어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는 그리스 말로 말을 뜻하죠.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리스의 의학자도 히포라는 말의 의미와 크레시라는 사람의 의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험하는 한문으로 하천에서 사는 말이란 뜻이고 히포파르머스라고 하죠. 그렇다면 해마는 바다에서 사는 말이란 뜻이고 영어로는 seahorse. 이 두 단어가 모두 작동합니다. 이 히포파르머스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뜻의 히포와 하천이라는 뜻의 파르머스가 합쳐져서 나온 말로 그리스어에서 연원한 것이에요. 세 번째 단어는 오리엔트입니다. 오리엔트는 동양을 뜻하는 말이죠. 그 어원은 근원, 근본, 기본이라는 뜻의 original이라는 단어에서 G가 탈락하여 나온 말이에요. 태양이 뜨는 동양이라는 의미의 오리엔트는 빛의 근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origin의 G는 생성, 시작 등을 의미하는 쥐네의 변형이에요. 힘의 근원, 즉 발동기의 뜻을 가진 말도 이 G이 들어간 말인데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엔진입니다. 신입생이나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실시하게 되는 orientation이라는 말은 환경 적응 활동이라고 현재 쓰이고 있지만 원뜻은 재단을 동쪽에 놓기라는 뜻에서 올바르게 배치하기라는 뜻으로 발전하다가 현재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단어는 usher입니다. 안내인, 안내하다라는 뜻의 단어죠. OS의 O가 U로 변하여 말하다라는 뜻에서 안내하다, 안내인의 뜻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oral이라는 뜻은 입의 구두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oral contract는 구두 계약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단어도 입을 뜻하는 라틴어 OS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nomad입니다. 노매드는 돌아다니는 사람, 유모맨을 뜻합니다. 그리스 율법의 여신 네모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그 네모시스라는 말은 공정이 분배하다라는 어원에서 연원했고요.
님불은 재빠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님불 또한 노매드처럼 빨리 잡다, 할당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근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단어의 변천사가 너무 복잡하고 단어가 너무 많아서 늙어버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단어들도 피곤하다고 투덜대고 싶을 거예요. 모두 함께 동시에 약속해서 변화 없이, 언어의 변화 없이 100년 정도 살아보자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표현의 방식이 모자라 집단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콧이라는 단어인데요. 보이콧은 불매운동, 집단으로 배척하다, 보이콧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 정치적 이유로 일본의 제조 직매형 의류 브랜드인 유니모모사에 대한 시민단체에 의한 불매운동이 있었죠. 그 사태가 바로 보이콧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아일랜드의 언이라는 백작의 토지 관리인이었던 캡틴 보이콧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보이콧은 노동자들을 난폭하게 대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1880년 붕괴한 노동자들은 토지동맹 때 보이콧을 향해 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콧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이콧하다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됩니다. 이번에 초이스한 단어의 맥락의 특징은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맥락이 없어야 머리도 쉬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